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엔비디아 여러분들 살펴볼까요? 오늘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시가총액 1위 탈환했습니다. 지금 4.5%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예, 전고가를 다 돌파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전고가 돌파했다는 것은 이게 장난 아닌 거지, 그치? 예, 전고가 다 돌파한 상태. 빠르릉. 그러면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 이야기할까요? 타란 누나비인 거야? 타란을 아직 못했어? 타란한 거 같은데. 잠깐만 살짝만 볼까요? 엔비디아. 아 이거 아닌데. 아 해외. 네 시가총액 봅시다. 그렇지 엔비디아 타란했잖아. 그렇지 1위 시가총액. 근데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다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치고 애플도 제치고. 네 주가 엄청 올라갔고 지금 4% 정도 올라갔죠. 4% 이상 상승해줬고. 네, 뭐 상반기 때는 이제 요거 상반기 때는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V자로 해가지고 좀 빠진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회복된 이유가 블랙웰 AI 플랫폼 출시로 해가지고 고성능 고효율 차세대 AI 칩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회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기간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엔비디아 현재 154달러 정도 154.61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스 분석에 의한다면 목표 주가 2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폭의 여력은 38%, 시가총액은 4조 9천억 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블랙 투자 핵심은 블랙의 플랫폼과 AI 에이전틱, 에이전틱 수요 확대. 요새 AI 에이전틱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AI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LLM, 그죠? LLM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레그로 서칭해가지고 레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I 에이전트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그래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ASI도 이야기하고 뭐 AIG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의 수요 확대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거죠. 기업들의 수요. 기업들이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냉정하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일반 유저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유료 가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방송하는 거 AI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AI 진짜 금융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AI 교육 방송 하고 있죠. 프롬프트 전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이제 사용자가 몇 억, 4억인가 그럴 거예요. 4억, 1억에서 4억 명 정도 되고, 근데 유료 사용자가 아마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이제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일반 사용자로부터 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수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의 수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국에는 뭐 바클레즈의 목표 주가는 바클레즈 보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200달러 좀 보고 있고요. 어, 에이전틱 AI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의미합니다. 이 AI 유형에 적합한 칩 수요가 블랙웰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번스타인에서는 시장 전망을 AI 중심 반도체 추가 상승 여력, 리스크 판단은 이제 여기 있었는데 중국 수출 제한 손실로 해가지고 80억 달러 정도, 네, 여기 하방 요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요 부분이 그냥 아예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아예 그 요걸 고려하고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네, 중국을 제외한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상세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국 제외하고도 이제 아예 그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제스왕이 CEO가 나와가지고 중국 그거 그쪽으로는 이제 거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시장 자체가 문이 닫혔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불확실성인 요인 부분을 아예 그래 대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성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상세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번스타인에서는. 예, 블랙웰 울트라 추라와 고수익률 제품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따따따. 그래서 뭐 목표 수익률 중후 확대 뭐 70%대 블랙웰 울트라 추라 시점부터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 돌파 시가총액 1위 탈환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블랙의 울트라 양산 시작 시기, 그리고 중국 수출 규제 완화 여부도. 근데 이거는 아예 젠스랑 자체가 중국 시장 닫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뭐 중국과 미국이 잘 협상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국 수출 규제 완화 없이도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아예 그 젠스랑이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아예 끊어버렸어요. 끊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닫혔다고 공언을 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에이전틱 AI 채택 확대, 차세대 AI 소프트웨어 수요에 따른 하드웨어 매출 가속 가능성. 그러니까 AI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미래에는 뭐, 지금은 솔직히요, 제가 보기에는 AI가 이렇게 올라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성장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1단계라고 봐요. AI 시대는 아직 1단계, 1단계. 멀었어요. AI가 더 진화하는 건. 구조적 반등인가 단기 반등인가? 단기 기술 반등이 아니라 AI 산업 구조 내에서 하드웨어 수요와 공급망 신뢰의 복합 회복에 기반한 구조적 반등 흐름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그냥 요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한번 이야기할까요? 이것도 이야기합시다. 요 발언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탈환했고요. 네, 여기 나왔죠. 중국 시장 영향. 중국 시장 실질적으로 폐쇄됐다. 젠스랑이 아예 발언을 했습니다. 그쪽 신경 안 쓰겠다는 건 아니고 폐쇄됐다.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쪽은 이제 도저히 판매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AI 수요 기대감이 중국 리스크를 상쇄했다. 이렇게 좀 고성능 AI 칩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H20 칩 판매 차단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 80만 달러, 80억 달러죠. 80억 달러 예상은 있지만, 근데 이거 다 감안하고서 가이던스 발표한 거 아시죠? 이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대부분 보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어. 뭐 스타게이트도 있죠. 그 거기다 뭐 스타게이트 소식도 있고, 거기다 또 뭐도 있어요. 한국에서 또 100조 원 투자한다고 그러고. 100조 원 그거 대부분 저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쪽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하긴 하겠지만. 네, 투자자들은 중국의 글로벌 AI 시장,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또 엔비디아 수요가 있긴 하겠죠. 칩. 투자자들은 중국 제외 글로벌 AI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서 오늘 올라간 거예요. 네, 젠스왕 CEO 직접 발언을 보게 되면 이걸로 해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은 미국 산업에 실질적으로 닫혔다. 여기 써있죠.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은 미국 산업에 실질적으로 닫혀버렸다. 그치? 닫혔다고 아예 젠스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점에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중국 시장이 닫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이 닫혔다고 이야기했으면,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이 닫혔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가이던스를 낮춘다는 이야기를 안 했죠. 중국 시장이 닫힌 상태에서도 그 가이던스를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해서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중국 없는 성장 스토리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대부분이 AI 연산 중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없이도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탈환했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중국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상세한 거의 유일한 미국 기업이며 시장은 중국 없는 AI 성장도 가능하다는 가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단 이는 극도로 고평가된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이기도 하며 향후 실적 미스 또는 정치 변수에 따라 강한 조정 리스크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물론 그런 거 있죠. 지금의 그 엔비디아 이거 주가 어디 갔어? 엔비디아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거 이제 신고가를 줬잖아요. 신고가를 줬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여기서 조정도 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발표되는 뭐 PC 지수 있잖아요. PC 지수 발표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또 그게 시장에 안 좋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아무리 뭐 이제 엔비디아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다시금 조정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엔비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올라갔다 다른 이슈로 해가지고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이 회사의 그 펀더멘탈 자체가 탄탄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비전이 강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락했을 적에 다시금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어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기본적인 걸 이야기했어요. 제가 펀더멘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투자사들이 엔비디아의 오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요가 그림을 먼저 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이쪽으로 좀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AI가 머리잖아요. 두뇌. LLM 엔진인데 이제는 이 AI가 어떻게 발전하겠냐?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분야죠. 로봇 산업 분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로봇은 있었죠. 그렇죠? 로봇은 있었는데 단지 뭐 제어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강조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강조된 상태에다가 뇌가 있어요. 뇌. 진화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뭐 GPT 그 진화되고 있는 거 직접 체험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죠. 요 두뇌가 뾰로롱 하면서 요 로봇 머리로 쏙 들어가. 그치? 이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로봇이야 로봇. 사람의 어떤 통제를 안 받아. 잘 본인이 알아서 다 판단해. 예전에는 뭐 제어 기술이라 가지고 삐삐옥 해가지고 리모컨 갖다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리모컨이 아니야. 혼자서 알아서 판단하고 혼자서 알아서 움직여. 사람이에요, 사람. 인공지능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이 이제 로봇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혼자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자율주행차. 그럼 혼자서 움직이죠, 혼자서 움직인다. 그 테슬라 자율주행차 운행하는 거 봤죠?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치? 여기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에코시스템 이런 이제 엔비디아가 로봇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로봇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차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AI가 접목된 로봇 기술에 이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I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 뭐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고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제 사람처럼 생긴 로봇 여기 이제 대부분 요새 이제 물류 쪽에서 일을 하죠. 이런 로봇가 물류 쪽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호텔 서비스 쪽 있죠. 여러분도 보셨죠? 중국은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죠. 왜냐면 AI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는 중국은 로봇이 거의 뭐 거의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동영상에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로봇 쪽에다가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 반도체 칩을 넣는다.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그 매출 구조가 어떻게 발생됐냐면 이게 대부분 LLM의 형식이었잖아요. LLM이 AI였는데 그래서 LLM의 기본은 뭐였어요? 데이터 센터였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서버 구축에 엔비디아의 칩이 GPU가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가 이제 뇌가 되었죠. 이게 머리죠, 뇌죠. 뇌가 있는 상태에서 이 뇌가 어디로 간다? 이제
머리가 있는데 그게 손발이 붙는 거야. AI가 움직여. 예, 손발이 붙고 몸이 붙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아니면 바퀴가 붙던지, 바퀴가 붙던지, 아니면 뭐 이제 배로도 이제 배도 AI죠. 배에다가 이렇게 AI 칩 해가지고 자율주행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드론도 AI죠. 드론도 AI가 다 보내고, 그다음에 뭐 무기, 탱크도 다 AI죠. 알아서 막 공격하고 적을 선별해가지고. 그런 이제 AI 두뇌에다가 몸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몸의 형태가 뭐 사람의 손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퀴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 배일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또 칩이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하고는 약간은 그 모양새가 좀 다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쪽 산업 분야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예. 이쪽 산업 분야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 그 산업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AI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이런 에코시스템, 이게 에코시스템이란 게 생태계라는 뜻이거든요. 생태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로보틱스 생태계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을, 엔비디아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있잖아요. GPU가 왜 GPU냐면은 이 GPU는 그냥 단순하게 칩만 들어가는 뭐 CPU 같은 그런 단순 칩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로직이 아예 플랫폼화 돼가지고 다른 칩과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의 소프트웨어 칩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칩, 그렇죠? 그래픽 처리하는 거 소프트웨어 칩 수준이잖아요. 그런 어떤 플랫폼화된 칩이다. 플랫폼화된 칩. 그러니까 다른 칩들은 그냥 단순한 칩인데, 그냥 반도체 칩인데, 그게 아니라 GPU는 여기에 그 플랫폼화된 칩이라고 해요. 플랫폼화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밸류업 있잖아요. 퍼라든지 퍼값 멀티플 책정할 적에 멀티플을 가장 높게 받는 그 산업 분야가 뭐예요? 뭐냐면 플랫폼 산업이잖아. 플랫폼 산업이 이제, 왜냐면 플랫폼 산업이 왜 멀티플 높게 받냐면, 퍼값을 높게 받냐면은 그게 생태계를 이루잖아요. 산업 생태계. 혼자만 나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생태계를 이루다 보니까 그 산업은 생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안 무너지는 거야.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나 혼자만 뭐 이거 팔았어요. 칩만 팔았어. 이렇게 되면 생태가 없는 상태였다면 그 생태가 없다 보니까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생태계자.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나오게 되면 그 산업은 멀티플 가치가 되게 높게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그냥 저거예요. 플랫폼이라고요. 플랫폼 칩이라고, 플랫폼 칩. 근데 그 플랫폼 칩을 그동안은 데이터 센터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간다? 로보틱스. 로보틱스라고 해가지고, 로봇은 로봇이란 기계인데, 로보틱스니까 산업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관련 분야. 그래서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로봇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 분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아까 이야기한 거, 그런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화되어 있는 로보틱스화 되어 있는 AI 칩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야.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이 큰 거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도 이런 엔비디아 이런 이제 칩셋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냥 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프라 딱. 그래서 MB 링크, 이거 아시죠? MB 링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칩과 다 연결되고,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애들 들어가고, 왜 물류 애들 들어가고, 그다음 헬스케어, 헬스케어 또 뭐예요? 수술 로봇, 수술 로봇 애들 들어가고, 또 기타 등등 산업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산업 분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엔비디아 매출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기존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잖아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고정 매출이에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매출은 고정 매출이지 않겠지. 여기서 계속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 저번에가 60% 아니었어요? 매출 성장률이? 60%였는데 뭐 요번에 아마 50%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50%, 60%의 매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기본 베이스긴 한데 이게 시드머니긴 한데 여기다가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AR 로보틱스 플랫폼 칩.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AI의 브레인이었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행동을 하는 거야. 행동. 실제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AI가 몸을 갖고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처럼 손발이 있을 수도 있고 손발이
바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에서 떠다니는 이제 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유조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할 적에 로봇으로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로봇 팔 같은 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에서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런 플랫폼화된 칩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산업 분야가 매출이 시드머니가 있는데 또 다른 매출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됐죠? 이만큼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게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의 어떤 미래 비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지금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중국 사람이랑 이제 미국 사람은 좀 느끼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직접 테슬라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이 완전 진짜 서비스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3년 동안 뒤쳐졌잖아요. 내란 일으키면서 엄청 나라가 쪽박 찬 상태였잖아. AI도 뭐 완전 뒤쳐져 있고 뒤쳐져 있는 게 아니라 개발도 못한 수준이죠. 창피한 수준이죠.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죠. AI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죠. 네, 하여튼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 AI에 대한 어떤 피부적인 부분이 못 느끼죠. 여하튼간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한국 분은 아니고 좀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 근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죠. 상대적으로. 여하튼간에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AI 로봇 플랫폼 산업 맵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로보틱스 플랫폼 칩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AI 반도체 칩.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CEO 발언. 이건 아까 이야기했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실 것 같고, 그러면은 엔비디아 시가총액 했고, 침묵의 가이던스 이거 이야기했고, 요거 한번 마무리 할까요? 요거하고 먼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 요거 이야기 드릴게요. 요번에 그 올라간 거. 네, 여기 보게 되면 CEO가 중국 시장을 닫혔다고 선언했다. 손실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가가 상승했다. 이유는 이전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이번 발언을 통해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리스크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봐보세요. 오늘 이제 발언 아까 그 영어로 있었죠. 리스크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고정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지 않았기에 투자자들은 중국 없이도 가이던스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프레임을 유지한 것이다. 그래서 즉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투자 판단 회사들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래 현실적인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 비전. 근데 우리가 왜 그 엔비디아 이런 미래 비전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그렇잖아. 엔비디아의 이런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우선은 뭐 SK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SK하이닉스는 HBM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도 반도체 판매하고 있잖아요. DRAM이라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의 증시가 뭘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때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건 당연히 엔비디아의 어떤 미래 비전은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 않나요? 세상에 이제 주도 섹터가 있잖아요. 그래 주도 섹터로 인해서 생태가 만들어가지고 파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헬스케어도 AI잖아요. AI 헬스케어잖아요. 요새 AI 없이는 어떤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AI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AI의 대표적인 주자 시가총액 오늘 1위 탈환하는 회사 엔비디아. 네, AI 이후 최대 기회는 로보틱스당. AI와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두 가지 가장 큰 성장 기회이며 각각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젠슨왕 CEO가 2025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I와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의 두 가지 가장 큰 성장 기회이며 AI와 로보틱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AI는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로보틱스는 로봇 산업 분야
휴머노이드 말고라도. 예, 그쵸, 아시죠? 네, 그쪽 이야기라는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두 가지 가장 큰 성장의 기회이며 각각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단순한 칩 회사로 보지 않는다. 예, 플랫폼. 이 발언은 엔비디아가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및 컴퓨팅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엔비디아의 자동차 로보틱스 이렇게 넘어갑시다. 성장률 72% 성장? 뭐 이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로보틱스가 중요한 이유. 제스랑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수십억 대의 로봇, 수억 대의 자율주행차, 수십만 대의 자동화 공장. 이 모든 것은 AI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결합된 형태로 엔비디아 기술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로 간주된다. 그래서 뭐 벤츠와 협력 중인 자율주행차용 칩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거 있고 핵심 기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드라이브. 그다음에 코스모스 AI 휴머노이드 로봇용으로 최근 출시된 AI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 클라우드 AI 서비스 이런 거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연산 및 훈련 서비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게 뭐냐면 AI 반도체 수요가 데이터 중심에서 뭘로 가고 있다? 네, 로봇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은 로봇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로보틱스 산업 분야 다. 그러니까 그동안 뇌가 있었는데 뇌가 아니라 이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란 게 그냥 손발만 있는 게 아니라 바퀴도 있는 거고, 비행기, 팔랑팔랑 거리는 비행기도 있는 거고, 비행기 날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칩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플랫폼 기업.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매우 중요하죠.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로봇이라는 것은 그냥 산업 분야의 어떤 결과물인 거고, 이 로봇 플랫폼 기업이 중요한 거지. 이게 핵심인 거죠. 스마트폰이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하니까 스마트폰 하드웨어만 생각하잖아. 근데 원래 스마트폰이 왜 뜨기 하게 됐냐면, 네, 뭐 안드로이드 OS가 있고 뭐 애플 OS가 있어서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뜨기 시작한 거지. 플랫폼이 중요한 거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는 뭐 겉모습 뿐인 거고. 네, 그래서 뭐 AI가 로보틱스,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로 확장된다. 중장기적으로 로보틱스, 자율주행, AI 통합 플랫폼, 핵심은 그거죠. 플랫폼 기업의 수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그 엔비디아가 변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건 어차피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그렇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가지고 물류 자동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 AI 통합 플랫폼 해가지고 이제 헬스케어 쪽에도 활용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또 이게 단순하게 그 칩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만약 그것이 무선이란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연결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큰 데이터 센터가 엄청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라고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 에코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는 이렇게 변한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관련된 부차된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끔 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30분 떠들어댔네.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 정도 이야기할까요?